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올해 2022학년도부터 32개 대학 1578명을 약대 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약대는 2008년도까지는 4년 대학교 약대 체제를 진행을 하다가 그 이후로는 약학전문대학원으로 운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약대 선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집 인원이나 모집 대학 자체가 매우 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특히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크다 보니까 아마 요번에 이제 2022학년도 약대를 겨냥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재수를 결심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 좀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32개 대학 1578명을 올해부터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수시에서 선발하는 게 58.5%,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41.5%로 수시에서 923명, 정시에서 655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요. 숙명여대가 80명, 그 다음에 목포대학교가 30명인데 이게 이제 아직은 올해는 선발 인원이 확정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내년부터 선발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시행 계획에서는 지금 빠져 있긴 하지만 한 5월 정도 되어졌었을 때 올해 수시 모집 요강에는 포함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이 조금 더 늘어날 여지가 좀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봤었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28%,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선발 비율이 24.47%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0.38%, 정시에서 43.66%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전형, 그리고 정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대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대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지금 37개 교에 보통 2,977명 정도를 우리가 2020년도 모집 인원으로 봤었을 때 선발하는데, 약대의 선발 인원은 치대에서 선발하는 인원과 한의대에 선발하는 인원을 합치면 1,355명이기 때문에 두 개의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에 선발하는 인원보다 약학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022학년도 입시에서 차지하는 약대의 비중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부분 이제 약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약대만 100%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있지만 치대를 쓰면서 약대를 원서를 같이 쓰는 학생들이거나 의대를 쓰면서 약대를 같이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약대의 위상 자체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의대, 치대, 약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한의대와 수의대를 비슷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제 그게 견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제 얘기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학부모님들과 상의하다 보면은 수의대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점을 느낄 수 있고, 아무래도 학생들은 그거보다 약대가 조금 더 치대와 비슷한 라인이거나 치대, 수의대 그 라인 중간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 부분은 약대가 예를 들어서 한의대나 수의대 밑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약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치대나 또는 수의대나 한의대 정도의 수준을 갖춰야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2022학년도 입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꼭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요번에 2022학년도에 약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재수를 통해서 가시든 아니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든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든 간에 입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만 내가 과연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 건지 학생부 교과에 유리한 건지 아니면 정시를 통해서 약대를 겨냥해야 될지 이런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수시와 정시에 대한 부분에서 특히 2022학년도부터 나타나는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정시 비중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축소되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확대되어지는 것, 이거는 이제 사실은 2021학년도 입시부터 벌써 나타났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정시의 선발 비율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22학년도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정시에 선발하는 비율이 40%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수시 비중이 줄었다라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불리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시 선발 비율이 늘어나면 정시는 재수생들이 강할 수밖에 없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축소가 되어졌죠.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찌 보면은 서류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여러 가지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이 신설이 되어지거나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었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적성고사 전형이 폐지가 되어지고 논술고사 전형이 점차적으로 대학들이 축소가 되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강화, 그 다음에 학생부 기재 항목의 대폭 축소, 이 부분인데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시 전형 생각하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적합한 대학과 적합한 전형들이 세분화되어져서 지금까지 입시를 치러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여러 가지 투명성, 공정성의 문제, 그 다음에 고교 서열화의 완화 등을 통해서 올해 입시에서 나타났었던 현상, 다시 말해서 수시에서 1차 합격한 학생들과 최종 합격한 학생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약진이 많이 두드러졌다. 이 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우리가 종전에는 우리 대학의, 우리 고등학교의 유형에서 어느 정도 대학까지 간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학생들하고 상담해보면 뭐 우리 고등학교에서 내신 등급이 뭐 1.2면 어느 정도 갑니다. 또는 뭐 1.7이면 어느 정도 갑니다. 이 결국은 경기의 선이나 한계점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는 입시에 맞춰서 내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계면 일반계 고등학교 입장에서 아니면 자사고나 특목고이거나 과학고나 영재고의 학생들은 그 입장에서 달라진 입시에 맞게끔 변화에 맞게끔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학생부에 대한 기재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그 점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의 성적이나 학생부 교과 등급 등등을 고려해서 내가 만약에 약대를 가려고 하면 과연 내가 학종으로 가야 될지 학생부 교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수능으로 목표로 삼아야 될지 이런 점들을 여러 가지로 고셔야 되는데 재수생들이라면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냥 뭐로 보셔야 되냐면 재수생들이라면 대부분 정시 중심으로 약대를 입학하시는 걸 목표로 두시겠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결국은 수시로 대학을 가셔야만 가장 유리하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시로 우리가 약대를 가겠다, 정시로 치대를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재수생과의 경쟁을 부딪혀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재수생들이 2021학년도 재수생들의 비율이 29.9%였는데 2020년도에 1등급과 2등급에서의 재수생의 비율을 보면 71%가 넘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30%도 안 되는 재수생이 수능에서 1등급과 2등급을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에서는 재수생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수시 전형을 통해 가지고 의대나 치대나 약대를 겨냥해서 준비하셔야지 내가 일찌감치부터 수시를 포기하고 학교 내신을 포기하고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치대나 약대를 목표로 삼으신다면 결국 재수로 넘어갈 가능성이나 심한 경우는 삼수를 통해서만 목표가 실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이 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시 비중이 많이 늘어나니까 난 내신이 불리하니까 나는 수능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판단을 조금 더 접고 학교 생활이나 학교 공부에 더욱더 충실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약대 선발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약대 선발이 32개 대학 1578명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2022학년도 입시의 가장 핵이죠. 결국은 이 이유 때문에 재수생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계 학생들 경우는 상위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가 아니라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 약대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큰데 사실상 치대나 한의대인 경우들은 모집 단위나 모집 학과가 많지 않고 대학과 학과가 일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약대라는 그 32개 대학 1578명이라는 그 사이즈와 규모는 학생들이 치대와 약대를 연계해서 원서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약대의 선호도 결국 상위권 학생들이
의학 계열에 진학하려고 하는 의도가 되게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쟁률은 올해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경쟁률이 하락했지만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 되려 경쟁률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진다는 부분들이 결국은 경쟁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어디에서? 일반 대학에서는. 하지만 의학 계열의 경쟁률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2010학년도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까지는 공통교과로만 이루어졌는데 공통교과 그 다음에 선택형 구조로 바뀌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국어는 독서, 문학을 공통으로 하면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태기를 하고 수학은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태기를 하고 탐구 같은 경우는 사회와 가탐 중에서 태기를 하도록 되어졌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거의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이게 정시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국어가 있고 수학이 있고 영어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결국은 탐구 과목 선택이거든요. 내가 선택한 탐구 과목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어려우느냐에 따라서 결국 좀 표준 점수와 100분의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 탐구 과목 하에서 표준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이 표점이 매우 높았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비교적 3점에서 5점 정도까지가 점수가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 과탐 무슨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의학 계열의 학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탐구뿐만 아니라 국어나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수리 가연 같은 경우도 선택 과목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표점 차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수능이라는 것이 자신의 실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약간의 운도 따라줘야만 고득점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요소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시험을 탓할 수는 없으니까 철저한 준비가 많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수생의 증가, 이 부분은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대부분 학생들이 자신 있죠. 열심히 하면 다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수생의 비율이 우리가 2020학년도에 재수생의 비율이 약 25.5%였었을 때 그때 전체 1등급과 2등급에서 차지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5%밖에 안 되는 재수생이 1등급과 2등급에서는 70%가 넘는다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학생들이 재수생과의 경쟁에서는 정시에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면 정시는 수능이고 그 다음에 수시에서는 그 수능이라는 시험이 최저 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시 전형에서 의학 계열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전형에서는 재수생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 계열에서 사실은 학불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결국은 뭐다? 수능 최저 학력 충족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 아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입시가 대부분 다 이제 수시가 다 끝나고 정시 원서 접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수시에서 불합격했다면 그 이유들의 대부분이 수능 체제 미충족인 경우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만큼 의학 계열, 특히 약대나 치대나 한의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것이 입시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약대를 가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수능 체제에 거의 전념하셔야만 내가 원하는 수능 체제가 충족이 되어질 수 있다. 이거 아셔야 되고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아주 어렵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현재 나의 모의고사 성적 내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때 11월에 모의고사를 봤더니 나는 국어, 영어, 수학, 과탐을 다 1등급을 맞았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와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는 완전히 다르고 더군다나 6월과 9월에 재수생을 만났었을 때의 난이도와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수능 시험은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재수생이 1등급과 2등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험을 잘 본다 하더라도
상위권 학생들이 위에서 내려오게 되어지면 점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약대에 입학하는데 가장 관건은 뭐다? 수능 최저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파트를 마무리해서 넘어가면 약대를 진학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부 비교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되는 면접고사라든가 자기소개서와 같은 요소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의 표는 뭐냐면 가끔 부모님들께서 또는 학생들이 이런 글을 올려주시는 경우들이 있죠. 자,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나는 약대를 가고 싶은데 내신은 몇 등급 정도면 약대를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형에 따라서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내신 등급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어느 고등학교 몇 등급이면 약대를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표를 통해서 간단히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표는 예상 교과 성적 등급 컷이라고 해서 제가 올려놨고 이 표는 연세대학교부터 전북대까지 이 표는 치의예과의 입시 결과예요. 치의예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교과 등급 평균 컷이라고 하는 건 보통 70% 평균 컷을 얘기하기 때문에 70%부터 하위 구간까지의 점수 편차는 조금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되고 여러분이 여기서 보실 점들은 뭐냐면 교과 전형, 경북대,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같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우리가 원서를 쓰려고 한다. 교과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 중심의 교과 전형이죠.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려고 한다고 하면 보통 내신 성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 1.5 정도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1.7 정도까지도 벌어지기도 해요. 한 1.5에서 1.7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1.7, 1.5 차이는 뭐냐면 결국은 1.7이 되어지는 경우는 결국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거예요. 아실 점은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은 교과 성적이 낮습니다. 수능 최저가 낮은 대학은 교과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 나는 수능 최저가 높아. 그런데 내신 성적이 좀 약해. 그럼 갈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죠. 나는 내신도 안 좋고 수능 최저 충족도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면 갈 대학이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좋아야 돼요. 내신이 아주 좋고 수능 최저를 좀 약한 대학이라도 달성을 가능하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되어지든지 돼야지.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내신도 안 좋아라고 하면 결국 약대를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약대와 일반 대학의 차이는 사실 내신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신 성적이 1.72 정도를 자연계에서 맞는다라고 하면 적정 대학이 어디냐? 근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적정 대학이 어디냐라고 하면 아마도 경희대 이런 학교, 경희대나 건국대나 중앙대 정도를 자연계 학생이 1.72 정도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바로 1.72가 약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붙으면 되냐면 약대를 가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가 붙으면 돼요. 수능 최저가 붙으면 1.5, 1.7에서도 약대를 갈 수 있고 수능 최저가 없으면 1.5, 1.7이면 그냥 경희대, 건국대 정도를 갈 수 있는 실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1.5인데 1.7인데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어. 1.5, 1.7인데 상위권 대학을 수능 최저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1.57 정도로 우리 고등학교에 유용해서 일반적으로 선배들이 대학 가는 걸 봤더니 경희대나 건국대 정도 가더라. 그런데 1.5나 1.7로 연세대 고려대 갈 수 없거든요. 하지만 1.5, 1.7에 1.5, 1.7의 내신 성적에다가 수능 최저 결합이 되어지면 바로 뭐냐면 의학계열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신은 크게 바꾸기가 어려워. 내신 성적을 크게 향상시키기는 어려운데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으신 분들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바로 학종형으로 상위권 대학을 도전하시면 불합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높지 않으면 거기다 수능 최저를 붙여. 그러면 의학계열의 진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들을 보면 단국대학교 DK인대 전형이 치의예과가 2.14나 2.57, 경희대학교가 2.1에서 1.90,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활동지형이 1.5,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이걸 좀 이해하실 점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중심의 전형이니까 내신이 중요한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형들은 대부분 내신 성적 플러스 비교과 활동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결국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점점보다 교과 전형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시는 것처럼 지원 대학에 따라서 학생들의 선발하는 유형과 또 반영 비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유형과 적합한 대학이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점을 알아두시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내신 성적이 1.9니까 내신 성적이 높지 않은 경희대학교가 나한테 딱 맞겠는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내신 성적이 이렇게 교과 중심의 대학은 비교과가 좀 안 좋아도 출신 고등학교의 어떤 고등학교 유형이라든가 고등학교의 진학률이 높지 않은 경우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학종형으로 가서 내신 성적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활동의 영향들을 크게 반영하는 대학들이다. 고등학교 유형이라는 부분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아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브라인드 서류평가나 브라인드 면접 이런 얘기들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올해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봐도 종전보다는 고교 서열화가 많이 완화가 되어졌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유형이 전혀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배경이 전혀 무시가 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나는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고 우리 학교는 1년에 서울대 한두 명밖에 못 가. 그런데 브라인드 서류 평가가 되고 브라인드 면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사고 특목고하고 똑같아. 아무 이상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 2021학년도 입시에서 나타났던 부분들은 고교 서열화가 완화가 되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조금 더 공정하게 반영이 되어지는 추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2022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가지실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업적 배경이 완전히 무시가 되어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 그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결국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역량, 학업적 배경들을 다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아셔야 되고 따라서 이제 내가 고등학교가 어디냐 우리 학교의 고등학교의 유형이라든가 진학률이라든가 또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이나 아니면 수상 경력 또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수능 체조 충족 등등등의 여부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수능 체저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결국은 약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제 하나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약대에서는 첫 번째는 수능 체저를 미반영하는 대학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대 가려고 하면 거의 수능 체저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붙는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대학과 약대의 차이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약대는 내신이 되게 좋아야 돼. 일반 대학은 내신이 낮아야 돼가 아니라 내신 성적만으로 봤었을 땐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결국은 수능 체저가 되냐 안 되냐 이 차이가 크고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학생부의 비교과나 학생부 기재관리가 잘 돼 있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미반영 대학은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 그 다음에 동국대, 덕성여대, 한양대, 에리카 충북대학교, 경상대학교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나누면 둘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앙대 정도까지는 뭐로 보셔야 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면서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활동의 역량들을 좀 더 많이 반영한다 라고 보실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보통 내신 성적이 조금 더 폭이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동국대 이하의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학종형이라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와 큰 차이가 없다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체제가 없는 학교들은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 전형과 동국대학교 학교이동 추천 전형이고 모집 인원이 사실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수능 체제가 안 되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시면 이제 느끼는 점들은 결국은 약대 결려면 뭐가 필수야? 수능 체제가 반드시 충족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지. 내신 성적만 좋아서 약대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겨울방학 때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이신 분들, 2학년이 되시는 분들은 정말 지금서부터 내신 공부뿐만 아니라 수능 공부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만 수능 최저 충족할 수 있다. 이거 말씀드렸고, 수능 최저 정말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왜 어렵냐면 아까 설명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뽑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 합이 5. 엄청 높은 수능 최저예요. 등급 5고 수학은 대부분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태기를 하게 하고, 탐구를 2개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하나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화에 대한 미래인재 전형은 약학대학에서 자연계 20명을 선발하고, 미래산업 약학전공에서 인문계 10명을 선발합니다. 자, 아주대 에이스인재 전형에서는 15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4개 영역 등급합이 7, 미적분, 기하, 그 다음에 2과목을 반영하게 되어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능 최저가 낮은 데로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첫 번째 합격 컷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교과 성적의 컷이. 그리고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경쟁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떻게 하면 의대를 갈 수 있냐. 물론 내신 성적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수능 최저를 높이 책정할 수 있으면, 내가 높은 수능 최저를 만약에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같은 수능 최저를 충족하거나 아니면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 정도, 이 정도의 수능 최저를 충족하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지고 내신 폭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합격에 더욱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약대 합격의 가장 큰 지름길은 뭐냐? 수능 최저 충족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의대, 치대, 약대를 가면서 수능 최저가 조금씩 완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대는 세계 영역 등급합이 3 또는 세계 영역 등급합이 4. 예를 들어서 의대가 3, 4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세계 영역 등급합이 4라고 가정하면 약대는 세계 영역 등급합이 5. 치대는 그 다음에 약대로 가게 되면 세계 영역 등급합이 6.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모든 대학이 동일하게 수능 최저를 반영하기 때문에 의대, 치대, 약대를 똑같이 말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의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치대고 치대 밑에 약대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이거죠. 저는 약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100% 다 약대로만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약대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인재 전형도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이 충청도이거나 아니면 경상이나 전라도 쪽에 있는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역인재 전형과 교과 전형과 학종을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6개를 다 약대로 맞춰서 원서를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치대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가 많지 않고 대학도 많지 않다 보니까 치대로 6개를 다 원서를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치과 의사라고 적어놓고 치과 의사와 약대를 같이 병행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약사라고 적어놓고 난 다음에 치대 쪽에 같이 원서를 쓸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긴 있는데, 결국은 의대, 치대, 약대가 계단식으로 수능 최적 한 단계씩 낮춰지는 구조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는 상향, 적정, 안정, 이 원서를 쓰게 되고 그 안에서 의대, 치대, 약대 이렇게 원서를 쓸 수도 있어요. 물론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의대에서 치대로 내려올 이유가 없겠죠. 그냥 의대만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있겠죠. 하지만 치대와 약대는 서로 교차하면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대의 몰입 단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치대는 대부분 치대와 의대를 연계시키거나 치대와 약대를 연계시켜서 원서를 쓰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얘기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수능 최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이 표를 이제 좀 자세히 좀 보시면서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 수능 최저 어느 정도 충족하는 가능한 건지 라는 부분들을 좀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교, 영남대나 인제대학교가 있고 3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쭉 학교들이 있는데, 수능 최저가 낮은 학교들은 세계 영역 등급합이 6이나 7 정도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조선대학교라든가 제주대학교, 충북대학교 교과 이런 전형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좋을 것 같지, 수능 최저가 낮으면 절대로 좋지 않아요.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고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교과 성적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결국 약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수능 최저를 높게 충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학생부 교과 성적을 조금 더
잘 유지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지역 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종합으로 지역 인재 전형이 있고 교과의 지역 인재 전형이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모집 인원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보셨던 것처럼 약대 같은 경우에 32개 대학에 1578명 정도로 많은 대학과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지금 보시면 모집 인원 자체가 적어요. 모집 인원이. 물론 수시에서 정시로 2월이 되어지고 나면 정시 선발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긴 한데 여기 나타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과 같은 우리가 수시 전형에서 모집 인원을 보게 되어지면 5명, 10명, 15명, 20명 보면 대부분 이렇게 5명, 10명 정도를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다.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비교적 그래도 15명, 20명, 25명을 뽑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로 가게 되어지면 비중이 소수 인원을 뽑는 학과들의 비중이 좀 높죠. 5명이나 10명 정도로 선발하는 학교들이 많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가게 되어지면 대학은 좀 줄어들면서 결국은 약대 같은 경우는 의대에 비해서는 모집 단위가 적은 거예요. 모집 인원 자체가. 그런 점들은 좀 입시에 불리한 요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약학대학 입문 자격시험 피트시험이라고 하는데 올해까지만 진행이 되고 이제 안 보죠. 내년서부터는 어차피 약대가 대학 입시에 편입이 되어졌기 때문에 요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피트시험에서 어떤 시험을 받느냐. 어떤 시험을 보냐면 1교시에는 화학추론, 일반 화학이고 2교시에서는 화학추론, 유기화학 시험을 보고 3교시에는 물리추론, 4교시에는 생물추론 해서 4개의 영역 4과목 정도, 3개 영역의 4과목 정도 시험을 보는데 약대는 실제 이제 약대 다니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약대가 뭐 생명과학이다, 화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거의 모든 과목을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과목들을 다 배우는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긴 해요. 하지만 고등학교 교과에서 보여주는 약대는 대부분 다 화학과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만약에 약대를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화학교과 또는 세특에서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들을 조금 더 잘 관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약대는 제약학과와 약학과가 있어요. 요건 이제 서울대학교 전공 소개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의 포인트는 결국은 제약의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를 우리가 두 가지로 보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있고 질병을 연구하는 의사가 있다면 결국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의사로서의 소명감, 가치관, 윤리의식을 강조하게 되어져 있고 그러지 않고 질병을 연구하는 의사가 되어지면 결국 과학적 역량들을 강조하게 되는데 결국 과학적 역량이 학생부에 드러나야 그게 결국은 학생이 의학 계열에 진학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약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학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제약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제약이라 하면 결국은 뭐냐면 제약학과가 신의약품의 개발, 정확히 말하면 신약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구조 주요 기재 방향을 보면 2022와 23학년도에 대학 입시를 두고 계시는 분들은 학생부가 좀 전과 사실 별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없어요. 단지 이제 2024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학생부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학생부에 대입이 미반영되어진다라는 점이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약대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수능 최저.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교과 성적.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학생부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렸고 에이 나는 뭐 그냥 수능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그런 분들은 학생부 필요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알아두실 분들은 2023학년도부터 서울대학교가 정시 전형에서도 내신 성적을 반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종전에는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30% 이하였었을 때는 정시라는 게 그냥 하나의 단일 전형이었지만 정시 선발 비율이 늘어나면 수시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뭐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으로 전형이 4개 그리고 그 중에 주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종합전형이 있는 것처럼 정시도 선발 비율이 늘어나면 수능 100% 전형과 그 다음에 수능 플러스 학생부 교과는 면접이 붙는 전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2015년, 14년 이전으로 되돌려오면 결국은
수능의 선발 비율이 많아졌을 때 정시 전형이 세분화되어졌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내가 정시로 약대를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뭐 해야 되냐면 학생부에 대한 어느 정도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는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갈 거야 라고 해도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이라는 게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교과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학년도부터 나타나게 되어진 여러 가지 입시의 변화, 그쵸? 고교 서열화의 완화라든가 학생부에 대한 공정성 강화 등등등을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학생부 기재관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약대를 가고 싶어. 첫 번째 수능 최저, 두 번째는 내신 성적을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1.5나 1.6 이내 정도의 내신 성적을 형성하는 게 좋겠다. 물론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학생부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되고, 내가 설령 정시로 약대를 갈 거야, 나는 수능 포기했어, 내신 포기했어 라고 하더라도 내신 성적을 최소한 3등급 정도 이내에서는 형성하셔야 나중에 혹시라도 정시로 약대를 가려고 할 때 불이익이 없을 수 있다. 이 점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약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높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 성적으로는 의대 가기 어려울 것 같아. 내 성적으로는 치대 정도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 그거보다 낮은 약대를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물론 약대가 전국에 32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대학들마다 내신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전차적으로 사회구조가 바뀌게 되어지면서 이런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직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년에는 약대는 기존의 데이터가 없는 상태죠. 입시에서 가장 변동수가 많은 게 뭐냐면, 전년도에 등급 컷이나 전년도에 경쟁률이 있게 되면 특정 점수대의 학생들이 대부분 다 몰리지만, 전년도에 데이터가 없으면 위에 있는 상위권의 학생들도 내려서 원서를 쓰게 되고,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도 혹시나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원서가 몰리다 보면 약대에 지원한 학생들이 폭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약대의 경쟁률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생각보다 더욱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의대보다 낮은 치대, 치대보다 낮은 약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점이고, 결국은 약대를 가기 위해서는 의대나 치대 정도의 높은 학업적 지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